동쪽 끝에 섬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보다 16분 먼저 햇살이 찾아오는 섬입니다. 그만큼 생명의 하루도 빨리 시작되는 곳이죠.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해의 외딴 섬 독도입니다. 단지 바위가 아닌 바위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의 일생을 보고 느낀다는 것. 들리시나요? 파도 속에 섞여 있는 거대한 함성과 바다 저 밑을 향해 코를 박고 있는 우람한 형태의 코끼리 바위. 바닥에 단단히 뿌리 박은 채 수백만 년에 걸친 모진 풍상 속에서도 짱짱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탄건봉. 이렇듯 자신이 살아온 생애의 순간순간을 몸에 새기고 있는 섬 독도. 하지만 독도가 품고 있는 그 일생의 이야기는 물 밑에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드라이 컴퓨터 웨이트 오케이 나도 컴퓨터 런치판 해양생물학자 이상휘 박사팀이 찾은 곳은 동도 서북쪽 1km 거리에 있는 가지초. 이상휘 박사는 연구를 위해 대심도 잠수를 배운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해양 생물학자입니다. 독도의 바다는 매년 한 개체 이상의 비기록종이 발견될 만큼 해양 생물학자들에겐 보물과도 같은 곳이죠. 빛의 제국. 이 제국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는 다양한 해조류. 독도 해중림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가장 먹을 것 많고 안전한 보유권입니다. 따뜻한 곳을 좋아해 주로 남해안 잘피숲에서 발견되는 해마가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녀석은 등 지느러미를 이용해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안전한 곳에 이르면 긴 꼬리로 해조류를 칭칭 감아 몸을 고정시킨 다음 인내심을 발휘해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가죠. 긴 가시로 중무장한 성게. 하지만 강력한 턱을 가진 돌돔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이렇듯 하루하루 바쁘기만 한 빛의 제국 해중림에서의 일상. 그렇다면 빛의 지배를 벗어난 저 어둠 속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다에 숨기고 있는 거대한 몸체의 쇄골 부분에 있는 독도 수심 100m의 트와일라이트 존. 그곳엔 지난 2022년 심해저 카메라를 통해 최초로 확인된 침몰선 두 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직접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죠. 드넓은 우주의 반별처럼
깊고 검은 고요 속에 살고 있을 작은 생명체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의 바다에 풍요의 기적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해양 생물학자들이 트와일라이트 존에 도전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독도 트와일라이트 존 도전을 위해 최고의 테크니컬 다이버들과 함께 팀이 꾸려졌고 첫 합동 조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보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을 이상휘 박사. 바다는 딱 좋다. 트와일라이트 존 탐사를 꿈꿔왔던 조인영 박사 역시 감회가 남달랐을 겁니다. 드라시도 아웃 1111 끊고 그 다음에 21m 가박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떨어지지 않으면 SMB 쏘지 마. 저희 연구진도 테크니컬 다이빙의 경험이 이제 적지는 않습니다만 100m 수심대까지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아직까지 저희가 갖추지는 못했어요. 테크니컬 다이빙을 수십 년 동안 연마하신 베테랑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첫 훈련지는 다이버들의 성지라 불린다는 문섬 앞바다. 수십 년 경력의 테크니컬 다이버 팀이 깊은 수심을 향해 질주해 갑니다. 수심 43m에 이르자 눈앞에 불현듯 모습을 드러낸 검은 물체. 물고기들을 위해 인공어초로 가라앉힌 침몰선입니다. 인공어초는 바다 생물들에겐 물속에 세워진 아파트입니다. 여기엔 각종 부착 생물과 수많은 물고기들이 어울려 살아가죠. 연구진이 독도 트와일라이트 존 침몰선을 목표로 정한 곳도 다양한 생물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해류, 수온으로 결정되는 바다 생명체의 삶. 조인영 박사는 산호와 기후 변화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지속적일 것, 같은 장소, 동일 표본일 것, 그리고 미세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론을 도출할 것. 이상휘 박사는 좀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사는 생물을 찾아 나섭니다. 움직이는 생물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물들이 사실 제가 처음 보는 생물처럼 느껴지고 신종 미기록종처럼 느껴지게 되죠. 생물 목록에 없는 새로운 생명체, 즉 신종과 미기록종을 찾아낸다는 것. 토착 어종의 낙원이자 회유성 물고기들의 오아시스를 할 수 있는 독도. 저층과 표층의 수온을 장기 관측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생태 다양성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독도의 가장 큰 사업 구조상 특징은 적당한 경사가 지나면서 해륙면이 형성된다는 것인데, 한류와 난류의 만남과 독도 특유의 지질적 특징이 생태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김사흥 박사. 수중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간입니다. 공간의 다양성이 생태계 다양성을 만드는 거죠. 독도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섬인데요. 그 다양한 공간에 해저를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붙게 되고 또 산호가 붙게 되고 이런 연속적인 그 부착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독도 수심 100m 트와일라이트 존 탐사 일주일 전. 울릉도에 도착한 이상희 박사팀과 테크니컬 다이버 팀이 막바지 장비 점검에 분주합니다. 딱 맞는 거야? 네. 205에 끊을게. 205 얘기해줘요. 네. 곧바로 이어진 테크니컬 다이버 팀의 마지막 실전 훈련. 하강하고 6m 지나잖아. 6m 지나면 스위치 하는 거야. 빼고서 물고. 오늘 이제 체크하고 나면 독도 가서는 100m 바로 들어갈 거니까 부족한 이상 없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알았죠? 일반 공기를 쓰게 되면 다이빙에 대한 제약이 좀 따라요. 네. 그래서 질소를 좀 없애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려면. 거기에다가 이제 헬륨을 넣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 가지 가 산소, 질소, 헬륨 해갖고 트라이비스라고 그러고. 훈련지는 죽도 앞바다의 쌍정초. 수심 100m까지 암초가 즐비한 고난도의 코스입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이 아니면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곳이죠. 바다 속에서는 제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안 그러면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자기 위치에 제가 없어요. 어디론가 쓸려갔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쓸려간 곳이 어딘지를 저도 몰라요. 물살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수록 어둠과 공포, 진돌리는 듯한 극한의 수압이 괴롭힙니다. 바닷속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드라이슈트는 계속 압착을 일으켜요. 살을 꼬집는 것처럼 옷이 내 몸을 확 꼬집어요. 압착은 부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밀도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부분압이라는 게 되게 높아져요. 깊은 수심에선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기체의 농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자칫 농도 조절의 실패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수심과 압력, 몸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배합된 공기통을 제때에 교체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목적지인 100m 수심에 잠수부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단지 몇 분. 상승은 하강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수심에 따라 공기통을 바꿔가며 몸속 기체의 농도를 다시 지상에 맞게 조절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압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 몸에 이제 필요치 않은 기체들을 그럼 물속에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물속에서 거치지 않고 바로 지상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를 수도 있죠. 하강 7분. 하지만 여러 번의 감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승 시간은 무려 90분. 수심 100m 트와일라이트 존 도전은 우주를 유영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침내 도전의 그날입니다. 목적지는 독도 서북쪽 3km 지점.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정조 때 단 2시간입니다. 자, 시작하자. 쇼타임이다. 독도에서 100m 다이빙을 한다는 게 되게 좀 가슴 뛰고 대한민국 다이버에게는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굉장히 꿈에 부풀었습니다. 5분 남았다. 5분. 다이버라면 누구나 꿈꾼다는 곳. 하지만 누구도 닿지 못했던 독도 트와일라이트 존. 그거다. 독도의 침선은 100m에 있는데 사실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진짜 미지의 세계죠. 다이버들을 위한 하강줄이 내려졌습니다. 자, 일어나. 아싸. 으쌰, 뭐. 나갔다 와. 상투 좀 봐. 5개의 공기통을 포함한 장비의 무게 무려 100kg.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수백 차례의 잠수 경력을 갖고 있는 최고의 베테랑들입니다. 하지만 물속은 인간이 아닌 물고기의 영역이죠. 공기통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의 들숨과 날숨도 허락지 않는 곳. 입수해서 5분이 중요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입수하면서 그때 나오거든요. 5분만 지나면 안정화될 거예요. 이제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한 50m, 60m 그 구간쯤 되면 이제 푸르스름한 빛과 어두운 빛이 공존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푸르스름한 빛 자체도 없어져요. 이 녀석은 오징어입니다. 깊은 수심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발광 소재로 무장하고 있으며 3개의 심장을 갖고 있죠. 하강 7분 후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라이트 트랩을 보는 순간 어떻게 보면 구원의 불빛? 아, 이번 탐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수심 100m. 최초로 인간이 발을 디딘 독도의 트와일라이트 존. 주어진 시간은 단 7분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침몰선. 침몰선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무리 GPS를 찍어서 앵커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면서 방향이 바뀌거든요. 같은 시간, 누구보다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려온 사람이 있죠. 이건 고기. 아마 이런 것도 다 뭐가 있을 거야. 고기 때 지나가다. 버블이 약간 이 2시간의 긴 시간 동안 이 다이버 분들이 안전하게 지금 미션을 수행하고 계신지 이런 높아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갈과 모래투성이의 평평한 땅. 놀랍게도 위에서 떨어지는 물고기의 사체를 먹고 사는 불가사리들이 바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윽고 미션으로 주어졌던 샘플 채취. 그리고 몸이 떠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훼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 줌의 흙을 떠냅니다. 부유물처럼 보이지만 이 녀석들은 빛을 쫓는 방랑자인 플랑크톤입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들. 이 녀석들은 우리 바다에 어떤 비밀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수심 100m 바닥에 머문 7분을 포함하여 입수한 지 15분이 흘렀습니다. 불빛 한 가닥, 단 1초의 시간도 어겨서는 안 되는 완벽한 팀워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트와일라이트 존 탐사. 고난도의 상승이 시작됩니다. 한 뼘 한 뼘, 몇 미터마다 반복되는 감압과 세 차례에 걸친 공기통 교체. 그렇게 상승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 무려 1시간 반에 달하죠. 마침내 물속에 서서히 여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청색에 가까운 그런 배경으로 빗줄기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아, 저희가 진짜 우리를 살게 해주는 빛이구나. 이 순간 바다에 대한 겸손과 지상의 삶에 대한 감사를 느낀다는 다이버들. 상승 1분 전. 드디어 독도 수심 100m, 최초로 트와일라이트 존에 도전했던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무사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구다. 괜찮냐? 네? 100점 얼마를 찍은 건지 뭐 형 혼자. 아 그래? 찍었어. 15분에 잘했다. 몇 분 도착했는데? 기억나? 몰라 나 찍느라고. 축하한다 진짜 성공해서. 야 잘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거 뭐 1년짜리 했네. 1년짜리 했어. 이 작은 샘플 하나를 아, 얻기 위해 바친 수고했다. 1년의 준비와 6개월에 걸친 지난했던 잠수 훈련의 수고. 형님. 또 다른 우주적 황폐하다고 보이는 것도 그 요만한 그때 저희 바위 아래 이만큼의 모래를 떠왔을 때 그 안에 또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들이 가득 있거든요. 거기가 또 하나의 생태계이거든요. 이 바닷속도 같은 지구에 있지만은 완전 또 다른 하나의 또 그 별이 아닌가. 우리 바다의 생물들이 어디에서 왔고 왜 이곳에 서식하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 비밀을 풀어내는 것은 모든 해양 생물학자의 염원일 겁니다. 그 비밀을 풀어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 생명체들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독도 트와일라이트 존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신종 후보 2종. 독도에서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 불가사리와 해삼, 이것은 그만큼 독도의 바다가 아직 연구해야 할 것이 많은 미지의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이 퇴적물에는 굵은 모래도 있고 조개 껍데기, 연체동물의 폐각, 그리고 산호부스러기, 수많은 생물들이 서식했던 흔적들이 여기에 같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누구나 익히 알고 있다고 믿지만 어느 곳보다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독도.